안녕하세요. 어려운 경제 지식을 즐겁게 알아가는 경제락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설마 우리나라가 진짜 망하겠어? 그래도 내 월급은 들어오겠지. IMF 직전에도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국가 부도와 경제 위기는 영화처럼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고 군대가 거리를 점령하는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훨씬 더 조용하게 그리고 훨씬 더 무섭게 우리 지갑과 일자리 그리고 집값부터 서서히 조여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답해보려고 합니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은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본을 지키는 방법. 둘째, 위기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생존 능력. 셋째, 끝까지 버티게 해주는 심리적 무장입니다. 그리고 이 세 축을 7가지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돈의 흐름부터 읽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는 결국 돈의 흐름이 막히는 사건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문제가 되든 갑자기 말라버려서 문제가 되든 핵심은 항상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왠지 불안한 것 같다는 느낌보다 숫자로 돈의 흐름을 보는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체크해야 할 지표는 5가지입니다. 첫째, 금리와 장단기 금리 차이입니다.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거나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은 역전이 길게 이어지면 경기 둔화, 심하면 공황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둘째, 통화량. 특히 M2 같은 광의 통화입니다. 코로나 이후처럼 통화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가 증가 속도가 확 꺾이면 이제 돈 회수 모드에 들어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환율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오를 때는 시장이 우리나라 화폐와 경제를 불안해한다는 뜻입니다. 넷째, 국채금리입니다. 특히 3년, 10년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정부가 빚을 내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섯째, 부동산과 주식 가격의 괴리입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집값 주가만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면 그게 바로 버블입니다. 버블이 터질 때 가장 많이 다치는 쪽은 항상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5가지를 전문가처럼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금리, 환율, M2 국채부동산 지표를 캡처해서 폴더에 쌓아두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두세 달만 지나도 지금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다가올 때 남들보다 훨씬 빨리 이상 신호를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위기 앞에서는 빚이 곧 목줄이다. 경제가 좋을 때는 빚이 자산을 키우는 레버리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소득이 줄어드는 순간 그 빚은 가장 먼저 나를 조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빚은 3가지입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 서비스 같은 고금리 대출, 주식코인, 부동산, 비투입니다. 예를 들어 변동금리 3%로 3억을 빌렸다고 해보겠습니다. 금리가 6%로 오르면 이자는 단순히 2배가 아니라 각종 가상금리와 연체 위험까지 겹쳐 체감 부담은 그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준비한다는 건 거창한 투자 비법이 아니라 빚 상환 계획표를 먼저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빚을 금리가 높은 순서대로 정리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당장 갚을 수 있는 것부터 최대한 빨리 줄이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갚기 어렵다면 고정금리 전환, 상환 기간 연장처럼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미리 바꿔두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자산가와 서민의 길이 갈립니다. 빚이 없는 사람은 위기에서 기회를 보지만 빚에 쫓기는 사람은 위기에서 오직 생존만 고민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위기용 방어막을 미리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 시스템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불안해지는 건 은행 앱 속에 찍힌 숫자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몇몇 은행이 무너지는 상황을 전제로 설계된 장치입니다. 여러 은행과 시스템 전체가 동시에 흔들릴 때는 완벽하게 막아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기 대비 포트폴리오에는 최소 4가지를 넣기를 추천합니다. 첫째, 실물 현금입니다. 집이나 금고에 최소 한 달에서 3달 생활비 정도는 현금으로 구분해 두세요. 카드 계좌 이체가 멈추는 날, 이 현금이 가족의 저녁 식탁을 지켜줍니다. 둘째, 달러와 엔화 같은 안전통화입니다. 우리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위기 때 자국 통화 가치가 크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달러와 엔화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그래도 이게 제일 낫다라고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통화입니다. 전 재산의 10에서 20% 정도만 장기적으로 분산해 두어도 원화 급락시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금입니다. 금은 돈 버는 수단이라기보다 신뢰가 무너질 때를 대비한 보험에 가깝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이 무너질 때마다 금이 항상 폭등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인 방어력은 여러 위기에서 이미 증명돼 왔습니다.
넷째 3달에서 6달 분량이 식량과 생필품입니다. 라면, 쌀, 통조림, 생수, 기본 의약품, 위생용품 정도만 있어도 위기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류가 멈추거나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튀어오를 때는 이번 달 카드값보다 오늘 저녁 밥이 더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이 4가지 방어막만 잘 만들어도 시스템이 잠깐 멈춰도 여러분의 삶은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소득원을 분산하라입니다. IMF 때도 코로나 때도 가장 크게 다친 사람들은 소득이 하나뿐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장 하나, 업종 하나, 거래처 한두 곳. 이게 멈추는 순간 소득도 0이 됩니다. 반대로 위기 속에서도 버텨낸 사람들은 소득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본업과 부업, 온라인 수익과 오프라인 수익, 월급과 배당, 임대료, 프리랜스 수익 같은 구조였습니다. 소득원을 분산하라는 말은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는 일을 다른 회사에서도 쓸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와 경력을 정리해 두는 것도 큰 준비입니다. 퇴근 후 하루 한두 시간씩 글쓰기, 영상 편집, 번역, 디자인, 코딩 같은 디지털 노동을 연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강의, 전자책, 온라인 클래스로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 위기 때 더 필요해지는 기술 쪽을 노려보세요. 전기, 배관, 수리 같은 생활 인프라 유지 기술, 필수재, 유통, 데이터 보안, 회계, 세무, 법률, 컨설팅 같은 이들은 경제가 나빠져도 쉽게 멈출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런 기술을 하나만 더 가지고 있어도 위기에서 여러분의 몸값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 한 채, 대출, 약간의 주식 구조에 거의 모든 자산을 올인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럭저럭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때는 이 구조가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내 자산에서 부동산, 특히 레버리지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 주식, 코인 같은 고위험 자산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현금과 안전자산, 달러, 금, 채권 비중은 충분한가? 이 질문을 바탕으로 자산을 4개의 바구니로 나누어 보세요. 첫째, 생활비 6달에서 12달치 현금 바구니. 둘째, 달러, 금, 단기채 등 위기용 안전자산 바구니. 셋째, 장기 성장용 우량 자산 바구니. 독과점, 기업, 필수 소비, 인프라 같은 자산입니다. 넷째, 고위험 고수익 실험용 바구니. 개별 성장주, 코인, 스몰캡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기가 가까워질수록 세 번째와 네 번째 바구니 비중을 줄이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바구니 비중을 키우는 게 기본 전략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부동산 주식에 뛰어들기보다 위기가 왔을 때 사고 싶은 우량 자산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독점력 있는 기업, 꾸준히 현금을 뽑아내는 배당주, 위기 때 더 강해질 회사들을 평소에 메모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경제 위기는 언젠가 끝납니다. 그때 진짜 부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위기 전에 현금을 들고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정보와의 거리 두기입니다. 위기 전에는 경제 좋다, 아직 여유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반대로 진짜 바닥이 왔을 때는 이제 끝났다, 희망 없다는 기사들이 넘쳐납니다. 언론이 나쁘다, 유튜버가 다 사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언론은 감정을 팔고 위기는 구조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드라인에 흔들리기보다 앞에서 말한 지표들과 몇 가지 구조적 변화만 보면 됩니다. 국채 금리가 이상하게 튀는지,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흔들리는지, 대기업 금융회사 부도 뉴스가 늘어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런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헤드라인이 뭐라고 떠들든 우리는 이미 보수적인 모드로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합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나만의 경제 일지를 짧게 써보세요. 이번 달 금리, 환율, 부동산, 주식 시장 분위기, 내가 느끼는 체감 경기까지 10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1년 뒤에 돌아보면 언론은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랬구나. 감각이 생기고 위기 때 덜 흔들리게 됩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심리관계 건강입니다. IMF, 그리스 재정위기, 일본 버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사례를 보면 사람을 진짜 무너뜨리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절망감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무력감,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잘 산다는 비교,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사람을 잘못된 투자와 사기,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위기를 준비한다는 건 돈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관계, 건강을 함께 준비하는 일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 최소한의 식단 관리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족, 친구, 이웃과 밥을 먹으면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나와 비슷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작은 커뮤니티 하나만 있어도
위기 때 엄청난 버팀목이 됩니다. 정보도 물자도 감정도. 결국 사람을 통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포를 행동으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큰일 났다 해서 멈추지 말고. 그래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하나 더 바꿀 수 있지? 이 질문으로 자동 전환되는 습관입니다. 이런 사람이 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위기를 계단처럼 밟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 위기는 언젠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모양으로 올지 정확히 맞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예측보다 중요한 건 준비다. 돈의 흐름을 숫자로 읽고 빚을 공격적으로 줄이고 현금 달러 금 비상식량으로 방어막을 만들고 소득원을 분산하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고 언론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마음관계 건강을 함께 챙기는 것. 이 7가지만 꾸준히 해두면 언젠가 뉴스가 위기를 외칠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준비돼 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그 준비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이 미래의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즐겁게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